안녕하세요. COT 발표를 맡은 박은우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LP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모델 사이즈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계속돼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델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것만으로 모든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산술, 상식, 기호 추론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는 단순히 모델의 크기만 키운다고 높은 성능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산술 문제를 풀 때 모델이 단순히 값만 생성하도록 하는 게 아닌 이론적 근거도 생성해냄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방법과 프롬프트 기반 학습 퓨샷 프롬프팅을 통해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를 인풋에 같이 제공해서 프롬프트만 튜닝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생성해내도록 할 때는 고품질의 설명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프롬프팅은 추론 태스크에서 성능을 잘 높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방법을 섞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즉, 프롬프팅을 사용하되 답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추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풋, 체인 오브 토스, 그리고 아웃풋 형식의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COT라고 볼 수 있고요. COT를 사용한 경우에만 수학 문제의 답을 맞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COT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텍스트입니다. 이런 COT의 장점은 총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복잡한 문제를 중간 단계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문제를 중간 단계로 분해하도록 모델을 유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리소스를 할당하여 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창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모델이 특정 답에 도달한 경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론 과정에서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델의 계산 과정을 완전히 특성화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과제라고 언급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작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상식적 추론, 심볼릭 조작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 언어 모델에서 간단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큰 크기의 기존 언어 모델에 COT 예제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추론 능력을 쉽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 얘기할 건데요. 실험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산술 추론, 상식 추론, 기호적 추론에 따라 각각 COT 프롬프팅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산술 추론 태스크에 COT를 적용해 실험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의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COT를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으로 인컨텍스트 상에서 입출력 쌍의 퓨샷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COT 프롬프팅은 COT를 사용하는 경우로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 퓨샷 프롬프트를 인컨텍스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총, 총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했는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 COT 프롬프트를 만들 때 같은 입력에 대해 여러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그 만든 프롬프트의 일부고요. 평가는 여기 가운데 5개 모델을 이용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OT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도 커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델 파라미터 크기를 100B 이상 갖는 경우에서는
COT 프롬프팅이 스탠다드 프롬프팅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 즉, COT 프롬프팅은 큰 LLM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 산술 추론하는 데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COT 프롬프트는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GSM-8K라는 베이스라인 점수가 가장 낮은 데이터셋의 경우 가장 큰 GPT 및 이거 LM이라고 있나요? 이 모델의 경우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측 그림에서 주황 점선보다 COT가 높거나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COT 프롬프팅을 적용한 파LM GPT-3가 파인튜닝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서 소타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COT가 왜 성능을 높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바꿔가며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모델이 답을 내놓기 이전에 수학 방정식만 출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데 저자는 본 데이터셋이 자연어 없이 단번에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어적인 추론 단계를 넣어주는 게 핵심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COT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더 많은 계산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중간 계산 과정을 자연어로 표현하는 것에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모델에게 COT 방식 대신 문제를 푸는데 더 필요한 문자 수만큼의 점을 출력하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수식을 푸는데 필요한 문자 수가 10이라면 모델이 10개의 점을 출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만 출력하도록 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이 결과는 단순히 계산 리소스가 많아진다고 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T 방식이 단계별 사고 과정이 아니라 모델이 이미 학습한 지식을 더 잘 활성화시키는 효과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COT의 순서를 바꿔서 답을 먼저 출력한 뒤 체인 오브 소트를 작성하도록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문제, 그리고 COT, 최종답 이렇게 나왔다면 변형 방식은 문제, 최종답, COT 이렇게 변형을 했다고 합니다. 답을 먼저 출력하고 COT를 뒤에 작성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COT 방식이 단순히 사전 학습된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8개의 COT 프롬프팅에 글을 작성한 어노테이터를 변경해도 이- 일단 기존 스탠다드 프롬프팅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모든 경우에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스타일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문답을 어느 정도로 답변할 수 있는지 보는 실험이었는데요. 5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평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섹션과 동일한 실험 설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모든 작업에서 모델 크기를 확장하면 스탠다드 프롬프팅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COT는 이보다 더 향상되었고 파LM의 540 빌리언의 경우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T를 통해 파LM 540 빌리언은 스트레이트 QA에서 이전 소타를 능가하고 스포츠 2회에서 비전문가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서 기준선 대비 강력한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COT 프롬프트가 다양한 상식적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COT 프롬프트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모델 스케일이 클 때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인간에게는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언어 모델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식 계산이나 논리 연산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프롬프팅 방식에서는 이런 심볼릭 추론 작업에서 언어 모델이 종종 한계를 보이는데 단순히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단계별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OT는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두 가지 태스크로 심볼릭 리즈닝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라스트 레터 컨캐트네이션인데요. 모델에게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연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미 브라운이라면 YN이 되겠죠. 이는 모델이 COT 없이는 앞글자를 따올 수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버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센서스 데이터에서 상위 1000개의 이름과 성을 무작위로 연결해서 전체 이름을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인 플립인데요. 사람들이 동전을 뒤집거나 뒤집지 않은 후에도 동전이 여전히 앞면인지 아닌지를 대답하도록 모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이 앞면입니다. A가 동전을 뒤집었습니다. B는 동전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볼릭 리즈닝에서도 COT 프롬프트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파엘은 540 빌리언 모델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문제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작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여전히 떨어지는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00빌리언 크기의 모델 파라미터는 가져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COT는 산술 문제뿐만 아니라 상식 추론, 기호 추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델을 별도로 튜닝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함께 올라가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델이 논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의문이 들 수 있고요. 실제 응용에서의 비용, 그리고 틀린 과정으로 내는 정답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